자, 그래서 자, 이어서 자, 우리 사례 프로젝트, 4대 오피스텔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정비장 방수공사가 어떤 형태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이걸 도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내역 작업이든 뭐 이런 것들을 다 도면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면을 통해서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디 갔지? 알겠네요. 자, 그래서 자, 먼저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업무용, 그 주거용 말고 업무용 오피스텔인데, 자, 보니까 뭐 이제 이쪽으로 이제 현관이고,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닥이 보니까 타일로 되어 있네요. 바닥이 이제 타일 형태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그러니까 타일이고 되어 있고, 자, 뭔가 단차가 있어요. 이렇게 단차가 올라와서, 자, 여기는 플로링이에요. 우드 플로링이니까 뭔가 좀 바탕 마감재에서 플로링을 붙이는 그런 높이까지 와야겠죠. 그래서 보면 레벨도 보면은 레벨 차이가 있죠. 여기 마이너스 60인데 좀 확대해서 보면은 역시 50에서 60에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확대해서 볼까요? 일단 어쨌든 단차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자, 여기 단차가 있고, 일단은 벽체를 보니까, 먼저 벽체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자, 요거는 경량벽이에요. 이가 사실은 여기에 딱 섹션을 끊어져 가지고 벽체 디테일을 그려줘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냥 경량벽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우리 목곡으로 보고 많이 앉지 않으니까 경량벽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경량벽체인 거죠. 우리 경량벽체 공사할 때 뭐 정우 씨가 했던 거 그렇게 보면 되고, 이거 피트네요. 오픈되어 있고 피트고, 여기는 가구가 들어있고, 자, 이쪽에 보면은 이제 조적 공사죠. 이렇게 벽체에다가 이렇게 빗금을 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조적으로 벽체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벽체가 이렇게 조적으로 이렇게 벽체가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벽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벽체가 이렇게 뒤로 되어 있고, 잘 보면 0.5비죠. 두께가 9cm짜리, 10cm짜리죠. 10cm짜리 벽에, 자, 0.5비로 되어 있는 벽체가 이렇게 조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벽체의 물량을 뽑으면 이 길이를 다 알아야겠죠. 이 길이. 자, 이 길이를 다 더해서 뭘 하냐? 높이 곱하기 높이야지, h. 높이라면 그 인면의 면적이 나오죠. 그 인면의 면적을 가지고 제곱미터죠. 제곱미터를 가지고 곱하기 그 1대가 풀면은 푼 거를 단가를 곱하면 금액이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조적벽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다시 바닥으로 가면, 자, 여기는 플로링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단차가 없어요. 여기는 전실이고, 여기는 이제 거실인데, 화장실 전실하고 여기는 바닥 차이, 요런 데가 사실 디테일이 애매해요. 있고, 어쨌든 뭐, 일단 넘어가고. 자, 여기가 지금 단차가 이렇게 지금 나와서 밑으로 다운이 돼가지고 40 정도, 60 정도, 50 정도가 다운이 돼가지고, 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요. 화장실이 있고, 여기는 이제 물 쓰는 공간이고, 자, 여기는 세탁실이에요. 여기도 지금 세탁실이라서 다운이 돼 있는 거죠. 여기 다운이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그 설계하는 사람 입장이라고 한다면 디테일 도면을 우리가 이 섹션 디테일을 다 그려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현장에서 공사를 하기가 좀 뭐 경험이 많이 없어, 현장 소장의 경험이 없으면 공사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디테일 도면을 그려주는데, 디테일 도면을 그리는 이유는, 자, 여기에 뭐 엑셀 파이프가 몇 개 지나가겠죠.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뭐 엑셀 파이프가 뭐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요. 그러면 엑셀 파이프를 지나가는 파이프가 이렇게 간이 지나가겠죠. 지나가는 그 엑셀 파이프하고 그 바닥 높이랑 우리 이 보면 슬라브 RC 높이가 있고 최종 바닥 높이가 있을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0으로 보고, 자, 요 안에 보통 뭐 10cm에서 뭐 100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자, 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그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공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우리가 공사할 때, 시작하기 전에 또 입찰할 때 우리가 금액을 뽑아야 되는데 금액을 뽑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뭐 엑셀 파이프가 지나가는 여기에다가 뭐 보험을 방통을 치고 나머지는 마감을 위한 뭐 할 건지, 그러면 최소한 뭐 50에서 60이니까 최소한 100은 필요한데, 여유있게 하려면 100에서 한 150까지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골조를 할 때부터 이 마감까지 높이를 150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한 100 정도만 해도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골조에서부터 최종 마감까지는 그냥 100 정도를 일단 보고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사람이 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데는 단차가 없지만 여기는 단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또 엑셀 파이프가 같이 오겠죠. 이렇게 지나가겠지만 이런 데는 엑셀 파이프 들어갈 필요가 없죠. 세탁실은. 근데 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엑셀 파이프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엑셀 파이프 들어가면 한 가닥 정도 살짝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엑셀 파이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또 몰타를 또 쳐야 되고 방통을 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여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외계에 특별히 면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엑셀 파이프를 사실 집어넣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이렇게 중복되고 들어져 있잖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여기 또 세대가 또 있을 거고 뭐 그런 경우에는 굳이 뭐 외기랑 먹여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한다면 굳이 뭐 엑셀파이프 지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디테일 그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면만 가지고도 대략적으로 그냥 디테일 정보 없이라도 뭐 공사는 할 수 있어요. 그냥 경험상. 근데 자세한 거는 디테일 도면을 봐야겠죠. 그래서 뒤쪽에 보면 디테일 도면이 있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 이제 인면들도 있고, 자, 여기 디테일 도면이 있죠. 현관 같은 경우. 자, 여기 보면 여기 도면을 보고 파악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거실이고 현관이에요. 섹션,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자른 건데. 자, 그러면 딱 봐도 여기 지금, 이제 그, 차음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엑셀파이프가 있는 거예요. 엑셀파이프를 보호하기 위한 방통을 쳐야겠죠. 방통을. 자,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본 거니까, 어쨌든 여기 기준이잖아요. 여기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기준을 지켜야 돼요. 여기 이 기준하고, 이 기준은 저쪽 엘리베이터 기준이랑 똑같은 높이겠죠. 마이너스 60. 거기서 50 올라온 거가 0이니까. 그럼 나머지 요거는 여기서부터 골조까지, 여기 콘크리트 골조면이죠. 골조까지는 뭐 100에서 뭐 150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지만 보통은 놨다는 거야. 그럼 그 안에서 여기를 디테일 풀어줘야 되는데, 뭐 치수는 안 나와 있지만 대략적으로 뭐 여기 엑셀 파이프를, 차음제를 깔고 엑셀 파이프를 보호하기 위한 방통을 일단은 쳐야겠죠. 쳐야 되는데, 자, 요거를 뭐 60 정도 볼 수도 있고, 100, 우리가 내역서에서는 100으로 봤는데, 자, 문제는, 여기죠. 우리가 여기다가 이 엑셀 파이프를 보호하기 위한 방통을 뭐 60을 친 다음에, 또, 요 플로링을 마감하기 위해서 또 고름 몰타를 또 한 번 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우리 아까 봤던 또 고름 몰타는 또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차음제 위에다가 바로 그냥 이게 엑셀 파이프를 쳤죠. 보통은, RC 부국이 있으면 한번 기포 콘크리트 치고 그 다음에 엑셀 파이프 있는 보호 몰타를 치고 그 위에다 고름 몰타 치고 다 마감재를 설치하게 되는데, 자, 이거는 약식이라기보다도 그냥 그 고름 몰타를, 이거를 고름 몰타로 본 거죠. 이게 단열재 역할도 하니까. 그래서 여기 단열재에다 바로 엑셀 파이프를 설치하고 저 엑셀 파이프를 움직이지 못하게 방통을 칠 건데, 자, 문제는 방통을 칠 때 여기까지 치면 되잖아요. 사실은 여기까지 치면은 여기가 만약 30이라고 한다면 60일이 됐다. 그러면 90짜리를 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방통을 딱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게 그 평면이 고르게 나옵니다. 그 위에다 바로 그냥 플로링을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거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도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방수턱이에요. 이게 우리가 방통을 칠 때 아까 물처럼 돼 있다고 했잖아요. 호수에다 물 뿌리듯이. 방통을 칠 때 넘어가면 안 되죠.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방수턱을 이렇게 벽돌로 쌓아주는 겁니다. 요거는 방통을 치기 전에 먼저 공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여기다가 방통을 이렇게 치고, 아니 방통이 아니라 여기다가 지금 방수턱을 이렇게 벽돌로 쌓아놓고 여기다가 방통을 치면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필요 없죠. 현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슬라브 라인일 텐데, 자, 여기 현관에다가 또 엑셀 파이프를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런 과정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타일이니까 요 슬라브 면에다가, 건축 슬라브에다가 그냥 요 타일 붙일 때 필요한 높이가 뭐 30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60이니까 이게 뭐 플러스 한 1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랑 요 마감이랑 골조까지가 100 정도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 갔냐? 그렇다고 한다면 뭐 한 40 정도니까 뭐 타일 하나 붙이면서 요 타일 붙일 때 필요한 몰타를 있잖아요. 그 몰타로 높이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높이가 뭐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몰타를 더 두껍게 하고, 아니라면 또 작게 하고 해가지고 높이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단차 60은 맞추고, 자,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0 레벨은 항상 맞춰놔야죠. 그래서 사실 요 레벨이랑 요 레벨하고는 뭐, 이게 오피스텔인데
같은 그 오피스 하더라도 뭐 층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공사하다가 좀 오차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오차들 여기서 이제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최종으로 여기 방통을 칠 때 이 마감 레벨에 맞춰가지고 마감 레벨 전까지 딱 쳐주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쪽을 자른 건데 자 이쪽에다가는 지금 뭐야 마감이 좀 애매하죠. 이런 데가 여기다가는 이 지금 가구 위치에요. 가구 밑에다가는 플로링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몰탈 형태로 놔둘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안 보이는 거니까. 요 가구 밑에 있는 거 안 보이는 거죠. 선택하기 나름이고. 근데 또 이 가구 밑에 신발을 싹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신발을. 우리 가구 인면이 안 나와 있죠. 가구 인면에서 보면 이렇게 하부가 오픈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선발장에 이렇게 있으면 신발 안에다 집어넣잖아요. 요즘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대리석 위에다가 여기다가도 뭐 플로링이든 타일이든 마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면 여기 이제 기본 마감이거죠. 기본 기본 마감이죠. 우리 기본 사무관 실내 마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차음제를 넣고 여기 시트 여기가 지금 엑셀 파이프를 집어넣은 다음에 요거를 먼저 보호하고 요거로 기본 콘크리트로 한번 쳐서 보호하고 요 마감재를 치기 전에 한 번 더 한 건데 한 번 더 그럼 두 번 공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여기 130 나가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닌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닌 부분 어디냐면 아까 도면 봤더니 전실 같은 건 마감재가 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거 예면 여기 전실 같은 경우는 요 지금 엑셀 파이프가 전실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또 마감재가 타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다 방통을 쳐놓으면은 타일을 붙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타일 뭐 1cm 만쳐놓고 치고 타일을 아무리 뭐 압착이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높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전실에 이 타일 마감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 건데 이거는 조금씩 현장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평면에서 탄력적으로 하는 거죠. 평면에서 자 방통을 칠 때 여기다 방수턱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 한꺼번에 친 게 아니라 여기 방수턱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방수턱 만들어 놓고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높이가 다르니까 여기 높이랑 여기 높이 다르니까 대신에 여기는 낮게 한 번 더 치는 거죠. 한 번 더 친다는 거는 그러니까 타일을 붙일 때 그 타일 들어가는 밑에 들어가는 댐비빔으로 그 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레벨을 맞춰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도 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여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디테일 도면상으로는 공사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도면상으로는 나눠놨어요. 요 높이에 나누는 거죠. 자, 요 높이에 자, 요 높이에 나눠놓은 거예요. 대략적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치고 한 번 더 칠 거죠. 한 번 치고 마른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칠 때 요 높이까지. 왜냐면 이거 높이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난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통 한 번 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치고 나서 이제 여기 지금 플로링을 붙이기 위해서 이제 고름 몰탈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냐, 여기 욕실 전실할 때는 고름 몰탈 없이 요거 지금 바로 타일 붙일 때 타일 밑에 붙이는 그 밑에 그 댐비빔을 해가지고 이제 깔아놓는 그 몰탈. 자, 그 높이 보통 30 보잖아요. 딱 30 맞네요. 자, 그걸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0레벨 맞춰가지고 이제 공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욕실 같은 경우는 엑셀 파이프가 없고 마찬가지로 엑셀 파이프 없고 여기도 지금 방수를 보니까 액체 방수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우레탄 방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보호 몰탈을 보통 칠해야 되는데 보호 몰탈 없이 바로 몰탈에다가 타일 붙일 때 필요한 몰탈을 그대로 넣는 거죠. 그래서 액방, 우레탄 방수, 타일 붙일 때 그 높이 맞춰가지고 이 레벨을 맞춰주는 거죠. 자, 요렇게 바닥을 위장해야 되고, 나머지 뭐 샤워부스하고 욕실 안에서도 단차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타일 붙일 때 그 타일 밑에 있는 그 몰탈 높이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죠. 여기는 어디죠? 여기 세탁실 같은 경우도 지금 단차가 있죠. 세탁실 같은 경우도 그냥 요 타일 붙일 때, 요 타일이 붙일 때, 요 타일 밑에 필요한 몰탈 높이 가지고 요 레벨을 맞춰준 겁니다.
타일공사, 이거 타일공사로 해줍니다. 이거 타일공사. 이것도 타일공사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여기 붙이는 요거는 지금 미장공사가 아니라 타일공사 성격을 봐야 돼요. 타일공사하고 미장공사하고는 분리됩니다. 타일 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미장하시는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냥 옥시는 타일로 넘기면 되고, 방수만 해놓고, 나머지는 타일 하시는 분이 하면 되고, 테라스를 마찬가지로 방수만 해놓고, 타일 올 때 타일 작업하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공사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도면을 대략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 끝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제 뭐 꼭 내역을 뽑는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시공을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라고 하더라도 자 우리가 이렇게 내역을 좀 뽑을 수 있거나 또는 공사를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디테일 도면을 그려줘야 돼요. 시공자 입장에서는 저 디테일 도면이 없으면 공사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현장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있는 그 공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피스텔이 한 세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축 공사하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뭐 900세대, 막 800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대가 많으니까 도면을 한 세대의 도면을 매뉴얼 설계처럼 정확히 그려주는 게 좋죠. 그래서 어떤 공정이 들어가고 어떤 물량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뭐 결정해야 될 거는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도면을 그려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도면을 세대가 많기 때문에 도면을 정확히 그려줘야 되고 디테일 도면 하나 잘못 그리고 치수 하나 잘못 그리고 공정 하나 빠지거나 또는 뭐 더 쓸데없는 공정 하나 추가되거나 한다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뭐 치수 하나, 공정 하나 괜히 주목공사 하나 넣었다가 금액이 막 1, 2억씩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세대가 몇 개 세대예요? 800세대니까. 그러면은 그게 여러 가지 뭐 손해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디테일 도면을 정확하게 그려줘야 되고 뭐 사실 디테일 도면을 정확히 못 그리거나 또는 그냥 보통 그릴 때 기존에 있는 도면 가져와서 뭐 컨트롤 C와 컨트롤 V 놓고 막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현장에서 이거 확인을 합니다.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이상이 되면은 현장에서 뭐 감리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디테일 도면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맞춰서 현장 여건에 맞춰서 도면을 다시 조정을 해요. 이게 샵드로잉이죠. 그래서 현장 샵드로잉 하시는 분들이 이런 아파트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샵드로잉을 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현장 여건에 맞춰가지고 도면을 그리거나 수정하거나 해서 승인 받아가지고 그게 변경이 되면 설계가 좀 조정이 되고 마지막에 준공할 때 이제 그 도서가 첨부돼가지고 준공 도서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좀 이렇게 정확하지 않거나 조금 이게 좀 생략되는 도면이라 하더라도 공사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다 보완해가지고 마무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됐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파악이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요 지금 들어가는 공정이랑 물량에 대해서 내역 작업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물량, 수량 산출하는 걸 같이 해볼게요.